이런. 우리가 지금 보실 거 보면은 그냥 여기 옆에 거는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빈칸 있는 거 한번 채울게요. 화자의 심리 변화는 이제 뭐 간단하게 봐보시면 되고요. 우리 설명했어요. 화자의 태도도 설명했습니다. 구성은 1시에 4단계. 기승전결 써주시면 되겠죠. 기승전결. 자, 그리고 1번.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렵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1번은 이렇게 써줄게요.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 두 번째는 나를 서럽게 하는 님. 그래서 누가 서러워하는지가 달라지는 거죠. 나를 서럽게 하는 님. 글씨를 좀 그거에 써서 나를 서럽게 하는 님이라고 쓴 거야.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 나를 서럽게 하는 님. 글씨를 잘은 못 써요. 좀 작게 써서. 그리고 후렴구의 특징은 반복을 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쓰시면 되고요. 반복을 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지 모르겠지만 안정감을 부여한다. 통일성을 부여한다고도 써주시긴 하세요. 통일성. 그러네요. 근데 주제의 통일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주제랑 관련이 없으니까. 자, 주제와는 관련이 없어서 주제를 강조하지는 않는다. 써주시면 되고요. 위 증질과는 아까 악기의 소리라고 했었죠? 소리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니응, 시우, 니응. 니응, 시우, 니응. 소리를 나타내는 음성 상징어 중에 소리를 나타내는 거. 뭐더라? 소리가 한자로 뭐야? 소리성. 의성어야, 의성어. 의성어. 형태를 나타내는 건? 의태어. 공중음악으로 편입되면서 삽입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운율 형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 있어요. 일단 AA, BA 구조. AA, BA 구조. 후렴구의 반복이란 여음의 반복. 여음과 후렴구의 반복. 왜냐면 나나를 계속 반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음을 반복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번만 있어도 반복이에요. 2번만 있어도. 자, 그리고 음모율은 몇 음보? 3음보. 나나는 음보수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포함되지 않아요. 나나는 음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나 빼고서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몇의 음수율? 3, 3, 2 조의 음수율. 자기가 생각을 해보시면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그거 집단적. 맨 처음에 집단적. 대부분 뭐로 대부분? 아까 이거 썼는데 이건 연을 구분하는 거. 연장체, 분연체, 분절체. 그거예요. 대부분 연장체, 분연체, 분절체로 구성된다. 그래서 연을 구분한다는 건데 걔네들이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청산별곡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요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작자 미상입니다. 대체적으로 평민들이 쓰거나 구전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구전되다 보면은 그 작자를 모르겠죠. 우리 요즘 로제의 아파트가 유행이잖아요. 그것도 구전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누구의 뭔가 저작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전 작품들 중에서 작자미상이다라고 하면은 평민이 썼구나 정도로도 생각해도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볼 2번째 작품은 청산별곡입니다. 청산별곡. 청산별곡 같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애냐 하면은 청산에 살고 싶어 하는 청산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제 노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갈래는 뭐예요? 고려가예요. 고려가요. 그래서 고려가요의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당연하게도 이제 현대어 해석 해주셔야 되겠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고려가요. 갈래적인 특징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세 번째는 뭐냐면 해석이 너무도 다양해요. 해석의 다양성의 측면도 어느 정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엇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표현법적인 것들도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은 요거 맨 밑에 보시면은 화자에 따른 다양한 해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화자를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죠. 요 말하는 사람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랑민이에요. 유랑민. 자, 유랑민자가 무슨 말이에요? 유랑민이라는 게. 유자가 무슨 유자지? 유빙하는 뭐예요? 얼음인데 무슨 얼음이야? 유빙. 떠도는? 떠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자가 이제 흐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흐르다, 떠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집이 없고요. 고정된 거처가 없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유랑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막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 유랑민을 화자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식인이에요. 지식인. 좌절한 지식인. 지식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지식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좌절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현실에 뭔가 실망을 해가지고 좀 좌절을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별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별을 한 여인, 사람. 대체적으로는 여자로 많이 봅니다. 이별을 한 여인. 주제를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면은 유랑민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원래 살던 곳이 없어져서 떠돌아다니는데 그럼 떠돌아다니는 삶의 슬픔을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산이라고 하는 뭔가 이상적인 공간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 우리 좌절한 지식인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어때요? 세상에 대해서 실망을 한 거잖아요. 세상을 다른 말로 하면은 속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세라는 표현 알아주세요. 그래서 속세를 떠난 거예요. 속세를 떠나버려가지고 어디로 가요? 자연으로 도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염세적인 태도라고 해요. 염세적 태도. 염세가 뭘까요? 염세. 이제 저는 한번 했을 텐데 1학년 때 제일 처음에 무슨 태도 막 하면서 안 했나? 알아두시면 돼요. 지금 알아두시면 돼요. 염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다 망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세상은 다 끝났고 세상 아무것도 없고 무상하다 이런 것들이 염세적 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세를 싫어해서 떠나서 청산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내용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별한 여인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뭐의 아픔을 잊고 있어요? 시련의 아픔. 이 시련의 아픔을 잊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자연으로 도피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내용이냐면 청산에 가고 싶어 하고요. 바다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사러리 났다. 청산에 사러리 났다. 자, 사러리 났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는 살고 싶어라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살고 싶어라. 살고 싶어라, 살고 싶어라. 청산에 살고 싶어라. 그럼 청산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존재예요? 좋은 데야, 안 좋은 데야? 좋은 데죠. 그래서 청산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고급지게 표현을 하면은 이상향 또는 이상적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 공간에 가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을까?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기억 떠올려봐. 좀 어렵죠? 무슨 구조? 그렇지. AA, BA 구조. 자, 살고 싶어라. 청산에 살고 싶어라. 라고 하는 AA, BA 구조도 떠올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도 있어? 살얼이 랐다. 이렇게 끊을 수 있겠죠? 그럼 뭐? 2조. 청산에 살얼이 랐다. 2조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삼음고가 이렇게 하는 게 2개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멀위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랐다. 자, 멀위는 뭐냐면 머루예요.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고 싶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머루는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과일을 좋아하는 다양이. 머루 포도 있잖아. 머루는 포도같이 생긴 건데 좀 더 시큼하고요. 아주 작아요. 그리고 다래는 키위 비슷한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냥 자연에서 나는 그냥 소박한 음식이에요. 내가 뭐 좋은데 천국 가서 먹고 싶은 건 난 고기 먹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뭐 먹고 싶다고? 이런 소박한 음식들을 먹고 싶다고. 그러면은 이런 머루와 다래는 이런 소박한 음식들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거기 이상적인 공간에 가가지고 막 흥청망청 이렇게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냥 소박하게 살고 싶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해석의 다양성 밑에 오른쪽 맨 밑에 보시면요. 살얼이 랐다를 해석하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살고 싶어라요. 그죠? 우리가 봤던 거죠. 이건 뭐냐? 소망입니다. 소망. 옆에다. 소망의 감정이 느껴져요. 두 번째는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살았으면 못 살았어. 못 살았어. 후회가 느껴지죠. 후회와 아쉬움의 감정이 좀 느껴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살리라를 좀 더 우리 현재적으로 표현해보면 나 살 것이다, 살겠다 이런 거죠. 그런 거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뭘까? 의지지. 그래서 얘는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화자의 감정이 어떻게 나타난다?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것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필기 나눠준 걸 보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뭐 이렇게 교사용 필기를 나눠주신 것 같은데 그 안에 좀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형 같은 경우에 이 내용이요. 후렴구에 지금 보시면 얄리얄리얄라시정 얄라이얄라 벌써부터 이거 의미 없어 보이죠? 아까 보시는 우리 후렴구에 해당하고요. 그 후렴구의 내용들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율 형성하고요. 당연하게도 운율 형성하고 연을 나눠주고 분연의 기능도 하고요. 분연의 기능도 하고 또 뭐 할까? 안정감을 줘요. 구조적인 안정감을 줘요. 주제는 강조할까요? 주제 강조 안 해요. 왜? 의미 없으니까 얘. 이런 애들을 뭐 후렴구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영구 정도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청산에 가고픈 소망.
한번 봐볼게요. 자, 이걸 한번 가봅시다.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곤 일어, 울어라, 새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거를 다 좀 잘못했는데, B가 요 울어라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요. 이건 고쳐줄게. B를 X 쳐주시고, C를 B로 바꿔주시고요. 걔네들 밑에를 다 한 칸씩 그거 해주시면 돼요. C는 B로, D는 C로, E는 D로. 2가 두 개죠. 맨 2에 2가 2예요. 뭐 수정을 하다가 잘못 좀 넣었습니다. 울어라를 없애주세요. B를 없애주시고요. 밑에 C, D, E, E 이렇게 되어 있는데 C를 B로, D를 C로, E를 D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A, B, C, D, E 이 순서로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두 번째 연 한번 봅시다. 울어라, 울어라, 새야. 자, 이거는 울어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우는구나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울어라로 해석을 하면 명령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명령. 우는구나로 보시면은 무슨 형? 감탄형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이 해석하는 거는 우는구나로 많이 해석을 해요.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요. 자고 일어, 우는구나, 새요. 니러가 뭘까? 니러. 자고 일어나서,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새요. 이 새가 지금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새는 지금 울고 있잖아요. 그럼 새는 슬퍼요, 슬퍼. 그죠? 이 새는 슬프다. 근데 화자의 감정도 우리가 1, 2, 3번 다 슬프죠. 유랑민도 슬프고요. 지식인도 슬프고요. 뭐 여인으로 쳐봐도 슬퍼요. 지금의 현재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상적인 공간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새 같은 경우에는 화자와 동일한 처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거를 조금 고급지게 한자 성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동명, 상면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요, 표현법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새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운다라고 하는 거는 짹짹짹짹 운다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그래서 울다라고 하는 건 감정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그러한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감정이입을 큰 틀로 보면은 이 감정이입을 만드는 존재들을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객관적 상관물이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있어요. 대체로 세 가지 있기도 한데, 첫 번째는 나와 전달하고자 하는 A랑 B랑 감정이 서로 반대인 거예요. 이걸 대조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조되는 상황을 통해서 내 감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부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현을 했는데, 내가 이제 이별을 했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지내. 그럼 나의 슬픔이 좀 더 부각되겠죠. 그렇게 표현할 때 그 세상 사람들은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감정을 이입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감정을 어떤 애에 집어넣어요. 그럼 이 B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감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해주게 되거든요. 요 대상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통틀으면은 내 감정을 간접적으로 어떤 대상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것들을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새도 이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고 이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전달해주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봐볼게요. 자, 그래서 새가 지금 보시면은 감정이 객관적 상관물 그러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널 나와
요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너보다 라는 뜻입니다. 너보다 싫음이 뭘까요? 걱정. 걱정. 이 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다현 학생은 하다가 무슨 표현인지 아셔야 되는데 후미정은 거기서 했잖아. 많다. 그지 많다. 걱정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걱정이 많은 나도 너보다 걱정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이 놀아. 그죠? 지금 보시면은 난 너보다 걱정도 많다라고 하면서 나의 이제 처지,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준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리고 이렇게 나가 나타나 있으니까 우리 표면에 드러난 화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얄리얄리 얄라죠. 얄라얄라. 세 번째 한번 봐봅시다.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자, 가던 새, 요 가던 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요거는 진짜 지나가던 새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갈던 사례 라고 얘기를 해서 요 사례는 뭐냐면 밭이랑을 말해요. 밭이랑 요런 식으로 밭에 고랑 있는 거 있죠? 그 밭이랑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갈던 사례를 떠올리는 화자는 누구에 가까울까요? 유랑민이 가깝겠지. 왜냐면 나는 원래 거기서 농사 짓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그 모습을 떠올리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갈던 사례로 해석하는 거는 유랑민과 관련이 깊고요. 이 지나가던 새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지식인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우리 여인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던 새를 내가 보는 거니까요. 여인은 지금은 이별을 했어요. 지나간다, 떠나가는 거죠. 그럼 이 새는 누구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내 사랑하는 이모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떠나간 이모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지식인으로 치면은 요거는 난 해석이 좀 더 너무 간 건가 싶기는 한데 지식인 같은 경우에도 같이 있던 동무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함께 했었던 동무들인데 떠나간 동무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떠나간 가던 새, 지나가던 새 본다. 물 아래 지나가던 새 본다. 네, 여기서의 물은 간단하게 말하면 좀 속새와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속새. 그래서 요 유랑민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옛날의 모습들을 떠올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잉 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자, 잉 묻은 장글란. 얘는 세 가지로 다 해석을 해볼 수 있겠어요. 자, 일단 유랑민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잉을 이끼로 봅니다. 이끼 묻은 뭐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쟁기. 우리 유랑민의 쟁기를 말합니다. 쟁기라고 하는 건 농기구를 말하죠. 농기구. 그리고 우리 지식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요거는 그 지식인의 병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병기, 뭐 무기,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여인으로 본다고 하면 이 여인의 은장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은장도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은장도가 뭐야? 아시니? 은장도는 그 칼이에요. 칼. 작은 칼인데 옛날에는 이제 여자들의 지조, 절개, 정절이 중요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이제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뭔가 탐한 사람이 있거나 하면은 착! 나의 위험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은장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얘도 크게는 AA, BA 구조인 겁니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A,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A. 익 묻은 쟁글란 가지고 B,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B,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AA, BA 구조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똑같지. 얘도 똑같죠? AA, 얘도 지금 똑같죠? AAA고 얘는 B. BA 구조로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좀 여기 있는 삶의 이제 현실 세계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세 또는 현실에 대한 미련이 좀 있는 거예요. 요 이형 같은 경우에는 삶이 어려운 거, 삶의 비애를 좀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괜찮죠? 자, 이리공저리공하여. 이리공저리공하여. 안 쓰셔도 돼. 저기 나와있어 밑에 나중에. 이리공저리공하여. 이리저리 하여서 나즈란. 자, 나즈란. 자, 우리가 다현 학생이 좀 잘 기억을 해주시나 볼까? 자, 훈민정음에서 우리 표기의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요. 우리 밤은이라고 써요. 밤은이라고 안 쓰고. 이러고 뭐라고 했었지? 이어적. 얘네들도 이어적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어적기라고 하는 건 밤은이라고 쓰지 않고 얘들을 뒤로 다 넘겨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즈란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낮으란, 낮지란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나지란, 디네와 숀여. 자, 옛날에는요, 디귿을 지읒으로 안 바꿨어요. 자, 디귿을 지읒으로 바꾸는 걸 우리가 예전에 배웠어요. 국외음화라고 했습니다. 국외음화라고 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디귿을 지읒으로 바꿔보시면은 좀 더 해석이 쉬워요. 지네와 숀여. 지네와 것만 이렇게 보시면 지내왔는데 지내왔건만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오리도 가리도 없음. 오리도 방금 이어적기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셔야지 그럼? 올, 이도, 갈, 이도 이렇게 해야 돼요. 없음은 많이 나와요. 없는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올, 이도, 갈, 이도 없는 밤을안. 어때요? 밤이란 또 자, 요거 시오디귿 같은 경우는요 뒤에 걸 된소리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쌍디귿으로 읽으시면 돼요. 또 어찌하리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낮은 데가 어때요? 낮은 그냥 사람들도 못 만날 수도 있고요. 좀 밝잖아요. 그래서 지내왔는데 오리도 관리도 없는 나 혼자 있는 이 밤은 너무너무 외롭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찌 하리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문형 종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뭐 내가 답을 내려줘야 되는 거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건 거야? 아니죠? 그냥 이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서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독한 그런 시간이고요. 이 절망과 고독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또 끊어줄게요. 여기까지 또 끊어줍시다. 이 부분을 한 전반부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구조가 뒤에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네, 완전히 같지는 않고요. 5연이랑 6연의 위치가 바뀌면은 이 부분이 대칭적으로 좀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청산에 가고 싶어 했죠. 뒤에서는 어디 가고 싶어 하냐면요. 바다에 가고 싶어요. 바다에 가고 싶어 하고 슬픔을 또 느꼈다가 미련 느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슷한 느낌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5연부터 안 읽고요. 6연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구조 똑같아요. 살얼이 같다. 발 아래. 자, 발 아래 이거는 뭐냐? 바다에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바다에 살얼이 같다. 자, 살고 싶구나. 바다에 살고 싶구나. 자, 나마잡이 구조개랑 먹고 발 아래 이제 살얼이 같다.
그죠? 머리랑 다리가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에 똑같이 그 위치에 있잖아요. 그럼 남아적의 구조기에도 뭐 써주셔야 돼요? 소박한 음식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소박한 음식을 먹고 바다라고 하는, 바다는 그럼 청산이랑 대응되는 애겠죠. 우리 이상적인 공간인 바다에서 살고 싶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다시 오연으로 돌아옵시다. 어디라 더디던 돌코. 자, 어디다, 어디에다, 더디던, 던지던, 돌코, 돌인가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던지던 돌인가? 누리랑 누구를 마치던 돌인가? 마치려던으로 해석해줘도 돼요. 누구를 마치려던 돌인가? 네, 요 돌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좀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갑자기 뭐 돌을 맞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은 이 돌을 맞아서 울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은 맞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돌을 맞아서 아프면은 시련을 야기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화자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면서 운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운명적인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해요. 어디에다 던지는 돌인지, 누구를 맞히려던 돌인지도 모르지만 뒤에 보면은 여기에 맞아서 막 울어요. 해봅시다. 미리도 괴리도 없이 미워할 사람도, 미워할 이도 이런 뜻입니다. 미워할 사람도, 미워할 이도, 괴리도. 자, 괴다라고 하는 거는요, 기억해주세요. 나중에 많이 나와요. 사랑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다. 사랑하다. 자, 사랑할 이도 없이 이런 뜻이겠죠. 사랑할 이도 없이 맞아서, 뭐에 맞아서? 돌에 맞아서 운이노라.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삶의 고통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삶의 운명이 이 사람이 그냥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체념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운명적으로 난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체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7연 봐봅시다.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자, 들어라 같은 경우에는 듣노라로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듣노라. 가다가 듣노라. 애정지. 애정지는 부엌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부엌에 가다가 듣노라. 뭘 듣냐? 뒤에 나옵니다. 사슴이 짐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예 3페이지로 넘어가서 뒤에 해석 아예 정리할게요. 자, 1번에 들어갈 건요. 사슴이에요. 사슴. 사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슴이로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사슴이 짐대, 장대에 올라서 해금, 이렇게 해금, 악기 있죠? 악기를 연주하는 걸 듣는데요. 근데 사슴이 해금을 연주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 되죠? 요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기적을 바라는 요 화자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거 좀 어렵죠? 근데 그냥 세상 한가운데에 돈이 땅 떨어지길 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도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왜?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뭐냐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람이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이거는 사람을 쓰려고 했는데 사슴으로 잘못 썼구나, 잘못 표기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또 사람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연주하는 것을 듣노라. 우리가 뭐 뮤직 이즈 라이프라고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
연주하면서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주를 들으면서 뭘 잊고 싶은 거예요? 삶의 고통을 잊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표현한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슴으로 분장한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 광대입니다. 광대. 사람. 여기도 사람인데 여기서의 사람은 광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람이 장대에 올라서 이제 해금을 연주하는 것을 들어요. 이거는 뭐냐면 당시에 산떼노름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산떼노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장대에 올라가지고 놀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이제 놀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따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요걸로 많이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사슴이 저기 올라가가지고 이제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 기적을 바라는 거.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기적을 바라는 걸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자, 마지막 봅시다. 자, 가단이 베풀은 독에 설진 강수를 삐져라. 자, 가단이 가다 보니 베풀은 이야기야. 베풀은 요거 아까 전에 아래아였잖아요. 아로 보시면 되고요. 그제가 쭉 그으시면 돼요. 그냥 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가 부른 독의 또는 여기서는 근데 독애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독애. 요 독은 뭐냐면 장독 있죠. 장독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장독에 설진 강수. 독한 강수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술입니다. 술을 비조라. 술을 빚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조롱권 누르기 매와 잡사와니 내 어찌 하리꼬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롱박꽃 같은 누르기. 자, 누룩은 뭐냐면요, 술 만드는 발효제 같은 거예요. 누룩이 매워서 붙잡으니 어찌 하리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뭔 말이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얘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누구를 잡는지, 뭐를 잡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이 누룩은 간단하게 말하면 술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를 잡는 겁니다. 누룩이 나를 잡는 거예요. 화자를 잡는 거고요. 술이 나를 잡고요. 두 번째로는 술이 임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힘들 때 먹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해소해주는 조금이나마 진정시켜주는 것에 해당하는데요. 술이 나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술을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가 술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술을 통해서 고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이 좀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임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술 때문에 떠나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술한테 임을 빼앗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술 때문에 떠났다. 임을 술한테 빼앗겼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경우 내가 술을 먹는데 술이 나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거를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주객전이라고 해요. 주객전. 들어보셨나요? 주자가 무슨 주자? 주체의 주자고요. 객자가 무슨 객자? 객체의 객자예요. 우리 주체 객체 아시죠? 주체는 주어라고 보시면 되고 객체는 목적어 부사어예요. 근데 전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뒤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먹는데요, 사과가 나를 먹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객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내가 술을 먹는 상황인데 술이 나를 붙잡는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거는 주객전도의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한번 해봤고요. 요거는 현대어 해석이랑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정도만 공부를 해볼게요.
가시리는 제가 뒤에다가 똑같이 넣어놨어요. 가시리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나머지 뒤에 무슨 4페이지랑 5페이지 여기는 제가 추가로 한번 좀 더 보려고 넣어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못 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또 보거나 아니면은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에 클리닉 오시죠? 금요일에 뭐 해오시면 돼요? 복습해 오시면 돼요. 뒤에 있는 거 한번 채워와 보시면 되고요. 현대어 해석은 술술술술 나올 수 있게 테스트 볼 거예요. 해오시면 됩니다.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거 있으면은 질문 주세요. 지금 주셔도 되고. 우리 자연 학생은 다 보셔야 돼. 차 탔나? 아니지, 안 탔지? 아, 뭐야. 난 괜히 못 봤네. 난 차 타는 줄 알았어. 펜한테 차 안 타죠? 깜짝 놀랐네. 나 그래서 엄청 급박했는데, 마음이.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뒤에 보시면은 요거 있어요. 요것도 제가 줬거든요. 요거 프린트 보셨나요? 안 줬어? 미안. 안 줬다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미안. 대학생은 받았어? 좋지. 요것도 한번 난 풀어와 보고 싶다 하시면 풀어와 보셔요. 그러니까 한번 풀어와 보시고. 근데 아마 뒤에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보셔야 되는데 초단은 허가 문제 정도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고요. 목요일에 보셔요. 목요일에 오시고. 앞에 거 공부해 오시고. 봤어 영상? 아니요. 아직 안 봤지? 근데 봐오라 그랬잖아. 오늘 시조를 아는 스타일이지. 원래 시조까지 나갈 수 있으면 나갈라 그랬는데. 헤헤. 시간이 없죠? 봐와 그래도 오늘 집 가서. 안녕하세요. 천천히 가셔도 돼요. 안녕히 가세요.